Hello everyone, this is Lisa from the Problem Consulting Agency. I'm the immigration consultant of Canada. Today I just wanted to walk through a couple of new tightening measur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also international foreign workers in terms of their temporary permit, mostly study permit and then the work permit. What's my anticipation of 2025? My personal anticipation, and how can we cope with this new measurement if you still wanted to come in. This is not the video to motivate people to come to Canada. This is also not unmotivated video to stop people coming to Canada. However, this is going to be fairly factual for anyone who is thinking about choosing Canada as their next step for your career goal or for your education goal. 안녕하세요 여러분, No Problem의 리사 이민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은 3번의 채널을 나눠서 일단 지금 현상에 대한 현상 설명, 그리고 현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옵션이 있는지에 대한 대안책, 그리고 마무리로는 2025년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을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챕터 1에서는 우리 흔히 지금 계속 캐나다는 망했다, 이민은 끝났다, 캐나다는 끝이다,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유학우 이민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전체적인 유학원들이나 이주공사의 경우 캐나다는 이민이 쉽다. 왜 쉬웠냐면 우리가 2년짜리 컬리지를 나와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제일 유학우 이민이 안전하다고 말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유는 일단 합법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장 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최소한의 돈으로.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서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는 그분도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녀 우상을 받다 보니까 사실 아주 가성비가 높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년짜리 워크퍼밋까지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성비가 높고 안전하다라는 게 이 케이스 1의 이야기였어.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포스트 그레이지 워크퍼밋이라고 불리는 이거에 대한 제한을 아주 많이 임포징을 지금 하고 있죠. 자세한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그리고 누가 되는지 누가 안 되는지는 저희도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다 있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는 서머리의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노프라블럼에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왜 이게 나한테 더 이상 영주권에 큰 도움이 안 되나, 메리트가 되지 않느냐를 살펴본다면 PGWP라고 불리는 포스트 그레이지 워크 퍼밋을 줄였습니다. 이게 줄였다는 소리는 특정 학과나 특정 학교 그리고 특정 학위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첼러나 그리고 마스터 아니면 닥터인 디그리 등 이상의 학교를 가야 되고, 이제 더 이상 2년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원래 당연히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안 된다.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PGWP를 신청을 할 때도 옛날에는 영어 점수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2년제 학교를 한 다음에 3년 워크퍼밋을 받아서 이 기간 동안의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을 하는 거는 우리 상태에서는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다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한 이해한 루트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2년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PGWP를 받는 동안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배우자한테 본과를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이 3년 워크퍼밋 PGWP를 받은 동안에 배우자도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명칭을 Spouse Open Work Permit이라고 불렀는데, 이 배우자한테 워크퍼밋을 주는 Spouse Open Work Permit도 제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나는 PGWP도 필요 없고 SOW도 필요 없고 그냥 공부라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PGWP를 보고 오는 아이들이 아니었으니. 그런데 이제 비자 거절률이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킥이죠. 이 킥은 사실 꼭 한국인이나 우리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쪽을 노리는 건 아니었고, 인도나 중동 지역의 친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렉트 스튜던트 스트림이라고 불렀던 중국도 포함되고 베트남도 포함되는 그런 특정 국가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공부를 목적으로 오지 않았던 특정 인원수가 많았던 그런 학생들을 제하려는 목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실제로 다이렉트 스트림 스터디 펌이 진행하는 거를 아예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예외나 혹은 아니면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똑같이 예를 들면 실제 공부
공부가 아닌 진짜 아까 말했던 2년 공부해놓고 여기서 갑자기 학교를 안 다니고 자녀 보상이나 뭐 다른 거 받으면서 실제 근무를 바로 시작해서 공부가 목적이 아닌 와서 캐나다의 생태계를 흔들겠다라는 케이스들을 살피기 위해서 실제 학생 비자의 거절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제 노프라블럼의 케이스에서는 학생 비자를 충분히 옛날에는 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를 되게 잘 줬었거든요. 근데 이 비자 거절률 자체가 지금 서베이도 그렇고 저희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주공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90%가 승인을 받았다면 여기서 이제 30%가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자 자체도 어려워져서 그냥 아무나 그냥 단지 어학연수를 한다고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진행을 했을 때 비자가 그렇게 옛날처럼 쉽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비자를 진행을 할 때도 옛날에는 서류를 13개 정도를 썼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를 백그라운드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30개가 넘어갑니다. 그랬다는 소리는 본인들도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아졌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를 할 각오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비자부터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라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가 조금 더 길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학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업 후 이민으로 많이 오셨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취업, 즉 워크 퍼밋을 갖고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하나는 뭐 IC라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나 영 프로페셔널, 옛날에는 영 프로페셔널도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IC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LMI를 통한 취업 이민이 있었고, 아까 말했던 PGWP, 포스트 그레이지 워크 퍼밋, 그리고 스포츠 오픈 워크 퍼밋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주당 20시간, 그리고 방학 동안은 40시간씩 파트타임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포커싱을 맞추는 거는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포커싱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강조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총 5가지에서 이 3가지가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제 IC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캐나다랑 어느 정도 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냥 그 특정 국가들만 가능을 한 거죠. 그래서 캐네디언도 그 나라로 IC 프로그램을 보낼 수 있고, 그 나라의 사람들도 캐나다의 IC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적자들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신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 나이 제한도 올려주긴 했어요. 만 30살에서 이제 35세까지 나이 제한이 올라갔고, 그런 부분에서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년마다 걸려진 TO가 있죠. 그래서 숫자를 넘겨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아있었던 게 LMI를 통한 취업 이민이 있었어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한테 LMI가 불리는 마켓 어세스먼트를 파지티브한 승인을 받아서 외국인에게 주고, 그 외국인은 그걸 가지고 워크 퍼밋을 진행을 하는 그 단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엄청난 프레셔를 주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한데 캐네디언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하라는 거예요. 캐네디언을 고용을 해서 외국인 쓰지 말고 캐네디언을 써라. 그럼 그렇다는 소리는 캐네디언밖에 못 쓰도록 이거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 어렵게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고용주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주도 있고 영향을 받는 도시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직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당연히 훨씬 더 체감상 느껴지는, 그리고 고용주들한테 느껴지는 부담감 같은 경우도 70%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어세스먼트가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나는 정말 좋은 고용주를 만났고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LMI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 혹은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옛날과 다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그 전에 LMI 해본 적이 있습니까?를 넘어서 그 업장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거는 노프로블럼에서 보내드리는 어세스먼트 중에 하나인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고용주가 나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을 LMI를 통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총 몇 명을 LMI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너가 몇 %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서 너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진행을 해야 되는 웨이지는 이만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구체적인 어세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겠죠. 귀찮기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MI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확정적으로 내기가 고용주들한테는 어려워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 LMI를 통한 취업 이민도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버려서, 그럼 우리는 남아있는 거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IC, 워킹 홀리데이나 영 프로페셔널. 난 나이가 안 되면 이제 끝이네요 라고 하실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워킹 홀리데이와 영 프로페셔널이 도움이 되고 워홀과 영 프로페셔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주권을 진행할 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게 안 되는 사람이면 그러면 나는 끝인 거네. 나는 캐나다를 갈 수가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상은 3개로 나눠지는 3 시퀄의 영상이고요. 이제 첫 번째는 왜 안 되는지, 왜 힘들어졌는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뭐가 힘들어질 건지 요 내용. 그냥 단순히 망했다라는 말만 듣는 것보다 왜 이게 어려워졌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망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오지 말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또 제 인사이트 마지막에 가서 들어보시면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 팩추얼로 네 힘들어진 거 맞고 남아있는 옵션이 별로 없고 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어필링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저희 영상 튜닝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2, 3일 간격으로 2차, 3차 이것에 대한 대안 방안과 그리고 얼터너티브 옵션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